최근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연쇄 절도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전했습니다. 아케디아 시장이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선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전격 사임했습니다. 그녀는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하버드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총을 난사해 시민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상습 강력범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비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이 격리 및 감시 중입니다.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며 당국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촉매 변환기 절도가 다시 기승인 가운데 가벼운 토요타 프리우스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 시 별도의 보호 장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갈등 끝에 사임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백신과 식품 규제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아이스 큐브의 시구와 특별버블 헤드 증정 이벤트가 열립니다. 버블헤드는 선착순 4만 명에게 증정될 예정입니다. 605번 프리웨이 구간이 도로 포장 공사로 인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부 폐쇄됩니다. 교통국은 혼잡에 대비해 다른 길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난 한 달 동안 100여 명의 절도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30%의 절도 사건 감소로 이어졌으며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캐런 베스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지난 한 달 동안 LA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절도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e're here to announce that burglaries are down by over 30% in LA so far this year. In the last month alone, we have made over 100 arrests related to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rglaries. 특히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절도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더 많은 경찰관을 채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 증원이 시의회 최종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 working to hire more officers so that we can have more officers on the beat, on the street. We always hear from people, it takes too long to respond to calls. Well, it takes too long to respond to calls because we need more people available to respond to those calls.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도 참석해 지역 주민들 역시 하나가 돼 절도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t's now time for the community to step up. All the stakeholders here, business owners, neighbors, workers, we have to come together as one in unison in order to tackle these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s. LAPD는 절도범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절도 피해 예방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Get to know your neighbors. You know your community better than us. And if it does not work, if it doesn't look right, say something. Lock doors and windows. Yes, even the small bathroom window. Trim your trees and bushes in front of your house. Put away tools that can be used to gain access to your home, such as a ladder. 베스 시장과 LAPD 관계자들은 절도 행각을 줄이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아카디아 시장 에일린 왕이 중국 정부를 위한 불법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연방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왕이 공범과 함께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선전 콘텐츠를 유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아케디아 시장 에일린 왕이 중국 정부를 위한 비밀 외국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연방 기소되면서 월요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왕이 중범죄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혐의는 최대 10년의 연방 교도소형이 가능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왕은 65세 공범 야오닝 마이크 선과 함께 중국 정부 지시에 따라 선전성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US 뉴스센터라는 매체를 운영하며 남가주 중국계 커뮤니티를 위한 독립 뉴스 사이트처럼 가장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중국 당국이 위챗 메시지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선정성 기사를 전달했고 왕이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즉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게시 직후 중국 정부 관계자가 너무 빠르다, 감사하다고 답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왕과 공범들은 같은 선정성 기사를 각자 웹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중국 정부와 협력한 것으로 당국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에는 중국 정보기관 고위 인사와 선전 작업을 조율했으며 해당 인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연결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 마이크 선은 외국 정부 요원 활동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관련자는 이미 20개월형을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케디아 씨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나 시 예산이나 행정 의사 결정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후임 절차는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YTV 뉴스 조성인입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량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2명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들섹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용의자가 돌격소총 형태의 무기를 사용해 도로 위 차량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 경찰관 1명과 전직 해병대원 출신 민간인이 대응 사격에 나섰고 용의자 타일러 브라운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뒤 체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브라운은 살인미수 혐의 2건을 포함해 총 6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건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운은 2021년 보스턴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검찰이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덴버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선택으로 확인됐습니다. 덴버시 검시관은 숨진 남성이 41세 마이클 모트로 확인됐으며 신원은 과학적 감식 절차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모트는 과거 살인 미수 혐의를 포함해 절도, 무단 침입, 기물 파손, 구금시설 탈출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모트의 생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인과 가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는 터미널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외진 지역으로 경찰은 활주로 인근 농지를 수색했지만 유서나 개인 소지품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버 국제공항은 과거에도 울타리를 넘는 침입 사례가 있었지만 신속히 적발됐으며 사건 당일에도 침입 경보가 울렸으나 확인 결과 해당 지역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슴떼가 포착됐을 뿐 모트는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모트는 철조망이 설치된 8피트 높이의 울타리를 넘는데 15초가 걸렸으며 그 시점부터 약 2분 만에 활주로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화로운 등굣길, 도착한 스쿨버스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던 때 한 픽업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스쿨버스 뒤를 들이받고 등교하던 소녀는 날아오는 차량 파편을 가까스로 피합니다. 굉음을 들은 소년의 아버지는 밖으로 뛰어나와 아들의 안전을 먼저 확인한 뒤 잠시 안도의 숨을 돌린 후 911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도우러 갑니다.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7시 15분 뉴욕주 메디슨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학생 23명이 탑승해 있었고 트럭에는 성인 1명과 어린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경찰에 따르면 탑승자 전원,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를 피한 학생 제로마이아 루투코프스키는 충격으로 잠시 얼어붙었지만 모두 중상자가 없었던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